자, 시작하자고요. 국세. 자,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사후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러죠? 이거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그리고 국세로서 물세다, 인세다. 인세야, 인세. 인세니까 세율은 뭐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만 쓴다고요. 인세니까. 소유자별로 전국 재산을 합산하죠. 원칙이 누진세율 써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도 쓴다. 둘 다 쓰는 거야. 전체적으로. 일명 비누. 차등 비례세율은 누구만 쓰는 거야? 법인도 종부세를 내죠. 법인은 올해부터 비례세율을 써요. 개인은 누진세율을 쓰고. 그리고 종부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온다. 정부 부가가세예요. 보통징수.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정부 결정. 자, 쭉 읽어보세요. 쭉 나왔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6번이야. 원칙은 정부부가. 예외는 선택하면 신고납부죠. 그리고 납기는 재산세는 7월 아니면 9월이잖아요.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예요.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다. 1일부터 15일. 말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는 분납은 허용되지만 물납은 폐지시켰죠? 왜 폐지시켰어? 물납하는 자들이 없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나죠? 부자들이 물납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나 재산세만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세율 구조 하나 더 적어요. 차등 비례세율도 올해 신설된 거예요. 법인은 초과 누진세율만 쓴다 그러면 틀려요. 법인인 경우는 차등 비례세율도 쓴다고요.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개인은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거주자. 그러나 비거주자는 주소지로 갈 수가 없어요. 소재지 등으로 간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나오면 조심하고요. 거주자.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허용하죠?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과세대상. 자, 651쪽. 자, 첫 번째는 집부자, 주택. 그래서 주택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왜 별장은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4%짜리 중과세한 거는 종부세를 또 걷으면 안 되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계산했으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토지. 자, 이번엔 토지잖아. 땅 부자. 토지는 뭐가 제외된다? 분리과세는 제외돼요. 그럼 뭐만 종부세로 넘어오는 거야?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두 가지만 넘어온다고요. 별도 종합만, 분리는 제외다. 이렇게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은 몇 개야? 3개. 주택,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분리는 제외됩니다. 분리는 제외라고요. 자, 그 다음 박스를 딱 봐요. 밑에. 이게 중요하잖아.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예요. 다 과세 대상이라고요. 밑에. 그러나 종부세에서 X가 몇 개야? 4개. 쭉 여러 개 있죠? 주택 중에는 뭐를 제외한다? 별장. 두 번째 X는 분리 X.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건축물 X. 그 다음 네 번째 X는 뭐다? 건축물. 잠깐 건축물은 X야. 일반 건축물은 사치든 고급 오락장 건축물도 X.
어떠한 건축물도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은 무조건 제외된다고요. 뒤에가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제외. 자, 그 다음 중간에 박스로 들어가자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는 1번 나왔죠? 건축물 나왔잖아. 선박항공기도 대상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별장 X, 분리 X 여기까지 했잖아. 3번까지. 그러나 4번 합산 배제. 자,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도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주택? 임대주택입니다.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이에요. 이렇게 종부세 과세를 안 한다고요. 이러다가 18년 9.13 대책이 등장하죠.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은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9.13 대책을 만들어. 다만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어디서 그걸 밑줄고 조정대상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에요.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를 합산 과세합니다. 이게 18년 9.13 대책이에요. 그래서 9.13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사는 거는 뭐다? 종부세를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하겠다 해놓고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14일부터 취득하는 거는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요. 자,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이야? 기숙사 사원용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법에서 정한 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고요. 기숙사 이런 거. 그 다음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런 것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가정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죠?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국가 등록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한다고. 자, 넘어갑니다.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숫자로 따져요. 공시가격. 숫자로 따진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주택.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치죠.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 초과자가 내는 거야. 이상이 아니라 초과.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고요. 공시가격을 합치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거야.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종부세는 관할이 국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6억이 넘어갈 때는 초과분은 종부세를 또 내는 거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법인이야. 법인은 아주 투기꾼으로 몰았어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돼. 개인은 얼마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낸다? 6억 초과할 때만 낸다고요.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6억 초과하면 틀려요. 3억이라도 과세표준의 세율을 무조건 곱한다.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재산세는 유탁자가 내지. 그리고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래도 박스도 똑같잖아. 박스도 똑같죠? 박스 보충란. 신탁주택의 유탁자가 밑줄고 유탁자가 세금을 못 내. 종부세 또는 강제징수비 등을 체납해서 위탁자가 세금 등을 체납했지?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해야도 부족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탁자 맡겨놓는 데잖아.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야. 원칙은 누가 내야 돼? 위탁자가. 근데 위탁자가 세금 등을 체납하잖아. 근데 모자라. 다른 재산으로 모자라면 수탁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재산세랑 똑같아. 자, 토지. 자,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는 거다? 80억. 절대 숫자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종합은 얼마를 넘어갈 때? 5억 원 초과. 이렇게 해서 6억, 80억 초과, 5억 초과 뒤바뀌면 안 돼요. 이 별도 합산이 뭐예요? 사업용 땅. 종합 합산이 뭐야? 투기 목적. 나제지 같은 거니까 숫자가 제일 적어요. 종합이.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다 똑같아요. 80억, 5억 초과 뒤바뀌지 말자. 자, 큰 것만 보면 돼. 자, 오른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과세표준으로 간다고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겠죠? 전체 종부세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과세표준 나왔다. 주택. 자, 주택은 일단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야 돼요. 합쳐서 원칙이 얼마를 빼라? 6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왜 6억을 빼나요?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곱해야 된다. 아까 다 설명됐네. 몇 프로? 95%.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는 종부세에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를 먼저 뺀다? 3억. 공시가격에도 무조건 빼는 거야. 이게 기초공제야. 그 6억은 공통으로 빼는 거지. 그래서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결국 9억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야. 단독 소유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고요. 공동 소유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6억은 어떻게 따져? 개인별로 따지는 거야.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라고요. 절대 세대별 하면 안 돼요. 소유자별,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한다. 그러니까 집 한 채다. 공동 소유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 단독 소유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9억까지. 그럼 3억 차이 나네? 그럼 3억 차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뭐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공동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춥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1주택자 공동소유도 신고하면 단독 소유자는 꼭 똑같이 해줘. 작년까지는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이거. 근데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도 신고하면 똑같이 해준다고요. 왜?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지. 예? 그 12억이 24억으로 뛰었어. 종부세 폭탄 맞게 생겼죠? 그래서 1주택자럼 단독 소유자처럼 신고하면 9억을 빼고 각종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공동 소유도 신고하면 해당된다고요. 단독 소유자만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3억 원, 6억 원 똑같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법인은 공제하지 않아. 이건 개인만 쓰는 거예요. 개인만.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자잖아. 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을 소유했죠? 한 명만이 소유한 거야.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봅니다.
왜 하나로 봐? 그래야 세금 혜택을 줘서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하나로 봐요. 그러나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할 경우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항상 다가구는 뭐다? 세법에서 이 다가구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 용어가 나오면 뭐다? 각각 하나로 봅니다.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도 분리된 부분은 각각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줄여준다고요.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로 봐요. 각각.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나 원칙은 뭐다?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줘요. 그러나 합산 배제 신고할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봐서 역시 세금 혜택을 주고. 자, 2번. 1세대 여부를 판단할 1세대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음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기억, 합산 배제 신고했잖아. 임대주택을 신고하면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한다. 그리고 니은, 등록문화재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아주 중요한 거야, 기억,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은 뭐다? 합산도 안 해. 합산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 하나, 두 개 따질 때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합산도 안 하고. 주택수에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합산을 안 해. 그러나 주택수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두 개 따질 때는 포함한다. 포함. 가정 어린이집 합산 배제하는 건 똑같아. 종부세 안 나와. 그러나 주택수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원칙은 여기 보세요. 아파트 하나 있고 등록문화재 하나 갖고 있어. 주택수 몇 개야? 하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하나를 어린이집 해.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는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수에서는 포함한다고요. 제외되는 거는 기역, 니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 주택, 항상 주택은 뭐다?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 그래요.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 그래요. 땅만을 소유할 때는 제외. 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주택에 뭐를 갖고 있어? 부속 토지. 부속 토지는 집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집을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본다고요. 이렇게 A주택 땅을 포함해서 그 다음 다른 주택이야. A주택, B주택 이게 갑돌이야. 밑에 토지지? 그래서 얘는 을이 소유하고 땅은 갑이 소유했어. 땅만 갖고 있지 갑이? 땅만 갖고 있잖아. 그럼 주택으로 안 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요.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봐요. 남의 땅을 갖고 있는 거는 집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654쪽. 자, 1세대 나왔잖아. 자, 1세대 나와 있죠? 1번은 이거 보고 중요한 거는 2번, 3번이요. 2번 혼인했다. 혼인 몇 년 동안 포인트가 5년 동안은 뭘로 보겠다.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니에요.
5년 동안은 무슨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9억 넘어가면 종부세 걷어요. 그래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이야? 포인트가 10년 동안. 어떻게 보겠다? 마지막 줄 각각 1세대로 본다. 이거는 뭔 뜻이다? 10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9억이 넘어가면 과세를 합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토지 똑같잖아 원리가. 자, 토지는 별도는 얼마를 빼는 거야? 숫자만 달라지죠? 공시 가격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얼마? 80억. 종합은 얼마 뺀다? 5억. 반드시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그래도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 95라고요. 그래서 주택이든 토지든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이거 꼭 붙어야 돼요.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동산은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세율. 이걸 잘 봐야 돼. 세율.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 세액으로 한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세율은 전부 무슨 세율이야? 일단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다 초과 누진세율인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2주택. 두 번째는 뭐다?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개 이상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럼 2주택은 최저 몇 프로?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세율 0.6에서 3% 몇 단계? 6단계요.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이걸 암기해야 돼요. 더블로 올라가지? 그래서 1.2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6%까지. 단 이해는 개인만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 법인은 비례세율로 갑니다. 법인은 3% 이해는. 법인은 바로 6%로 가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디귿이 나왔잖아. 납세의무자가 법인이야. 법인.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바로 3%. 그 두 번째는 바로 6%.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세율 파트가 나왔을 때는 개인은 누진세율을 가고 법인은 비례세율로 가요. 차등비례세율 3%, 6%. 법인만. 그래서 반드시 종부세는 법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중과세 공제 655 나왔죠?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서 뭐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해야죠? 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자, 그럼 뭐가 나와 이제? 종부세가 나오잖아. 종부세가 따로따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다고. 따로따로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어. 세율을 곱하니까. 그럼 이게 종부세가 아니라 뭐를 빼야 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을 빼야 돼.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밑에도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럼 이제 전체가 나와. 그럼 나오겠죠? 얼마? 왜 재산세를 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뭐를 뺀다고요? 기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취득세가 아니라 뭐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 자, 이해만 하면 돼. 이해. 자,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뭐를 부과해서?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부과했죠? 낮은 세율로. 그래서 6억 초과. 이 4억에 대해서는 뭐를 부과한 거야? 종부세를 부과했잖아요. 4억 부분만 비율을 통해서 1,000만 원 부과했어요. 그럼 이 4억은 재산세랑 종부세랑 중복됐잖아. 같은 재산이죠? 그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4억 부분은 빼줘야 돼.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빼? 200만 원.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 나온다?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산세 부과된 세액 200 뺄 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200. 50% 가감한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가감한 세율을 종부세에서 그대로 준용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답이 되는 게 니은입니다. 별 딱 붙여. 니은. 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공제할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해서 200이 나와서 그럼 종부세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똑같이 어떻게 한다? 상한을 적용받은 세율을 공제한다. 세액을.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랑 똑같이 적용한다. 종부세도. 그래서 니은은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땡.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땡.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지. 종부세. 자,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 주택 나와 있죠? 자,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포인트가 뭐다? 각자 하나야. 각자. 공동 소유하면 각자가 하나요. 근데 2번은 뭐다?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했어. 그러면 원칙은 뭐다? 각자가 하나야. 근데 과세 기준연대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공동 상속받은 것도 원칙은 각자가 하나야. 근데 1번, 2번이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소수 지분자, 소수 가액자예요. 그래서 지분이 몇 프로? 20%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 그럼 동시에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숫자가 뭐야? 둘, 셋이야. 2, 3, 5 하면 틀려. 둘, 셋. 그 3번. 다가구는 원칙은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야 9억 공제받을 수 있지, 나중에. 그 합산 배제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된다. 다가구는 하나로 보고, 그 임대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4번 옆에 적어. 주택수 따질 때 포함하는 게 뭐가 있어? 등록문화재 주택.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도 합산도 배제하고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은 거는 두 개예요. 임대주택. 또 하나 뭐가 있다?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한다고요.
자,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뭐가 있다, 이제. 이거,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라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뭐가 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뭐가 있다? 장기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를 해준다? 단독 소유 또는 1주택자야.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돼 있죠? 나는 9억을 공제받을래. 그래갖고 이것도 받을래. 부부 공동소유 신고해야 돼요. 원칙은 누구만 해주는 거야? 단독 소유.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소유자도 해준다고요. 신고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왜 공동소유가 들어가? 12억까지는 집 하나야. 공동소유할 때는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 12억짜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3배 뛰어서 36억으로. 그러면 12억 빼고는 뭐야? 20매덕 종부세가 나오잖아. 난리가 난 거야, 공동소유자가. 그래서 정부에서 꼬리를 내린 거야. 그럼 공동소유자도 신고하라 이거지. 9억 빼고 연령별 공제 받고 기간별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나중에 이제 꼬리 내린 거야. 이제 종부세도 계속 꼬리 내려야 알아들었나요? 지금까지는 뭐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는 9억까지 종부세 없지? 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12억 또는 15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게 만들려고 지금 법안을 발의는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 나왔다고요. 그 다음 이거 기억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시험은 연령별 공제라도 나오지만 요즘은 뭐라고 나와? 고령자 세액공제예요. 이 고령자가 연령별이야. 그래서 세법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완전히 늙은이 취급해버리는 거야. 고령자 세액공제. 아주 이따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세법에서는 노인이라고 그래 또. 자,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몇 프로 공제받아? 20%. 세 가지로 나눠요. 숫자 배열이 둘, 셋, 넷이에요. 절대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이건 요건이야. 61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 61세는 20. 60세는 20. 65세는 30. 60세 이상이니까 70세는 40% 공제받는다고요. 그건 요건이 알아들었나요? 둘, 셋, 넷. 자, 그 다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요건이 3년 이상이 아니라 뭐다?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둘, 셋, 넷, 2, 4, 5 이렇게 둘, 셋, 넷, 2, 4, 5 14년이면 몇 프로 공제받아? 14년이면 40%, 20년이면 50%. 그래서 최대 얼마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80%. 원래는 90이잖아.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90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아주니까 중복 적용하되 한도는 몇 프로다? 80% 범위. 최대 80%.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자도 신고하면 해줘요. 단독소유자는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공동명의 나왔잖아. 공동명의. 배우자의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이런 경우는 뭐하라? 신고하면 해준다는 거야.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손주들은 배우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자 납세모자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자도 신고하면은 똑같이 해준다 이거죠. 단독 소유자까지. 쭉 읽어보고요.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거기 3번에 나왔잖아. 신고된 부부 공동소유자. 그래서 1주택인데 부부 공동소유자는 선택할 수 있죠? 나는 12억까지만 공제받겠다. 그럼 어떤 경우야? 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럼 12억이 넘어갈 때는 세금이 나오잖아. 나오니까 단독 소유자처럼 9억 공제받고 최대
80%까지 공제받겠다 이거지. 그럼 거의 종부세가 없다라는 뜻이네요. 자, 넘어가죠. 자, 별도 똑같아. 세율.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 다 초과 누진이잖아. 자, 별도는 3단계 똑같잖아, 재산세랑. 근데 높아. 0.5에서 0.7. 그럼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야? 저거 0.6. 그럼 별도는 5, 6, 7 별도야. 가운데가 생략됐으니까. 그럼 이중과세 공제 똑같죠? 토집은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럼 공제할 때 똑같잖아. 가감 조정된 세율이 재산세에서 적용됐다면 종부세도 뭐다?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면 종부세도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원리가 똑같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자, 종합합산 몇 단계? 3단계.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야? 2%. 하나, 둘, 셋 종합합산이에요. 5, 6, 7 별도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2%가 이중과세 똑같아 원리도. 똑같다고요. 자, 3번. 자, 과세 구분의 계산. 자, 구분은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 토지. 계산은 따로따로예요. 주택,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는 또 어떻게 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계산은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 전체를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밑에 세부담 상한 별 딱 붙이고 딱 붙여요. 아까 있잖아. 2주택 이하 100분의 150. 근데 괄호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제외. 밑으로 내려와요. 300. 3주택 300. 근데 주택은 저거 법인은 제외. 세부담 상한이 없어. 개인만 얘기합니다. 이 주택은 법인은 제외합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제외. 자, 토지 종합. 재산세랑 똑같잖아. 150, 150. 주택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주택 세부담 상한은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종부세를 다 걷겠습니다. 주택은. 자, 부가징수 마지막 부분. 자, 과세 기준일은 항상 재산세와 똑같죠? 6 하나.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는 겨울이에요. 절대 한달하면 안 돼. 보름. 12월 1일부터 15일. 15일에요. 자, 그 다음 납세 고지 나왔다.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왜 5일이라고 그랬어?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다 도착하죠? 5일. 고지서 날라왔다. 안 까먹는 거. 그 다음 징수는 원칙이 뭐다? 정부부가. 그러나 예외는 선택하면은 뭘로 간다? 신고. 그래서 신고로 가든 정부 결정이든 납기는 똑같아요. 두 번째 줄 12월 1일에서 언제까지? 15일까지. 그럼 선택하면 뭘로 가?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선택하면 신고로 간다. 그래서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이러한 세금을 찍어라 그러면 뭐를 찍어라?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다. 그리고 부가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에 무조건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 특별세 20%, 국세는 국세가 따라붙는 거예요. 농특세 20% 따라붙는다고요. 그럼 다 끝났네. 자, 658쪽. 꼭대기 분납. 분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250. 초과. 중요한 거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분납하는 방법은 박스, 별 딱 붙이고 재산세랑 똑같잖아. 252만 원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차감만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차감만 금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라고요. 국세는 차감만 금액. 그리고 5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50% 이하.
똑같아요. 결국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하면 돼. 500만 원 넘어갈 때는 50% 절반을 차감하면 되고,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리고 납세지. 거주자가 붙으면 항상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러나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빚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지 등등등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서 피거주자가 나오면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소재지 등등등으로 간다. 그리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봐서 본점, 법인은 필요도 없고 시험은 개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부세까지 끝났네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종부세.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이걸로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1페이지 꼭대기서부터 봐요. 자, 꼭대기. 자, 1페이지 꼭대기. 1페이지. 자, 국세. 그리고 거주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왼쪽이 제목이에요.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과세 대상을 물어보죠. 주택, 토지. 별장 제외.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그리고 토지는 종합과 별도만 합산하죠. 2번 옆에 저거 분리는 제외 이렇게. 분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종합과 별도만 분리 X 적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2번에 1번 건축물은 제외. 합산 배제하는 주택 있죠. 임대, 사용자, 미분양,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주택 중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제외. 자, 그리고 3번 1세대 1주택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임대, 국가등록문화재는 합산도 배제하지만 1주택 따질 때 주택수에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별 2개. 그 다음 납세의무자. 자, 숫자 나왔잖아. 5억, 6억, 80억, 초과. 초과요, 초과. 그리고 6억, 5억, 80억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개인별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 그리고 밑에 별. 타인주택의 부속 토지는 1주택으로 의제. 알아들었나요? 자, 집 하나 있어. 멀쩡한 거. 타인 소유. 타인 소유 토지를 갖고 있잖아. 땅만. 그러면 2개가 아니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집 하나 있고 타인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로 본다라고요. 그 다음 인세. 합산하죠. 소유자별로. 자, 과세 표준은 항상 3억을 공제해요. 단독명의자는 공동명의라도 신고하면 3억을 공제합니다. 올해부터 6억. 중요한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야? 95%.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95%가 딱 붙어야 돼요. 6억 빼고 5억 빼고 80억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2글자로 비율. 그럼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하나.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초과노지는 0.6에서 3% 3단계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2개가 되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위에 배로 늘어나요. 1.2에서 6%. 그 재산세랑 딱 비교를 할 줄 알아야지. 옆에 딱 재산세 나왔잖아. 그 재산세를 옆에랑 비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시험장에 가면. 비교가 돼야 된다고요. 재산세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자, 그 다음 종합 별도 합산은 3단계 누진세율이죠.
아까 배 3단계. 자, 그 다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해야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주택은 150, 300%. 종합별도는 150이에요. 주택은 150, 200이 없다고요. 300. 150은 뭐다? 2주택. 300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300%까지 올라가요. 아, 이거. 2주택은 150, 조정대상제 3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둘 다 300, 300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줘요. 그 다음 재산세에서 50% 가감했죠? 그럼 가감했을 때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고요. 적용받기 전 하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연령별 공제. 몇 프로? 둘, 셋, 넷.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2, 4, 5. 2, 4, 5잖아.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준다. 2, 3, 4, 2, 4, 5.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3과 4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80%. 그리고 주택의 정의는 같고 범위는 달라요. 왜 범위는 달라? 별장이 제외되니까. 정의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사용한다고요. 범위는 다르다. 왜 범위는 달라? 별장 제외하니까. 정의는 같아요. 그 다음 밑에 XX가 뭐예요? 국세는 면세점 소액징수가 없어. 그 다음 물납 안 돼요. 자,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날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죠? 자, 넘어가죠. 뒷면. 자, 종부세. 자, 종부세는 정부부과. 그다음 꼭대기 재산세와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된 조세로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꼭대기.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라고요. 당해세. 자,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야? 1일부터 15일. 그러나 선택하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선택하면 과소신고하지? 그럼 뭐가 붙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10% 붙어요. 적게 신고하면 10% 붙는다고요.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가산금도 나오고. 원칙은 정부 결정이니까 고지서 날라오잖아. 연체하면 가산금 붙고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적게 신고하면 10% 붙어요. 자, 농특세 20%가 붙고 밑에 X는 뭐야? 감면세액은 안 붙어. 그래도 이 프린트의 특징은 이 X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XX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를 뜻하는지. 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어디까지 끝났어요? 종합 부동산세까지 끝났다. 이번에 종부세는 세 가지가 개정됐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세율이 개정됐다. 두 번째는 세부담 상한이 개정됐어요. 세율이 개정됐다. 150%, 300%, 300%. 이거 개정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법인은 비례세율만 쓴다. 이런 세율을 안 쓴다고요. 법인은 3% 아니면 6%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1주택 공동명의자도 신고하면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해준다. 작년까지는 단독 소유자만 해줬죠?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적용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